정부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정치권까지 포함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죠. 특히 의사협회 측에서는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 참여에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 당사자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전국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의정 갈등 해결 이 문제인데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거,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와 의사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 의사들을 의료계 전체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요. 예. 의사들은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래된 주장을 반복하고 네. 이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에서의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여전히 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뜨면 출구는 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그 정부가 그 개혁 특위를 띄워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의사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결정을 그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의료 개혁 방안도 전면 폐지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상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연합 이 네.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계, 정부 여기에 여야 정당하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걸 제안했죠. 보건의료계 네. 공론화 특위.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보다 오히려 여야 네. 정당 정치권이 더 들어가는 건데 네. 이렇게 협의체 만들면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그 발족할 특위는 예. 그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는 거고요. 예. 저희가 제안하는 공론화 특위라고 하는 사회적 협의체는 그 협의체가 권한을 갖는 겁니다. 결정 권한을. 예. 그래서 그 의사들의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갈등의 고를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정부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이번 정부 내에서만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정부도 그 결정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도 그 결정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의료 개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의 연속성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국회, 그러니까 여야 정당, 즉 국회가 들어가는 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게 정치권이 더 들어가면 정쟁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안과 환자들의 피해, 예. 그리고 그게 지금 4월 말 5월 초에 한계에 이를 것 같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예. 그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 논리나 진영 논리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게 저는 지난 총선의 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인님, 이 김윤 당선인이 제가 알기로도 대표적인 의대 증원 필요성論자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2,000명 증원에 뭐 논거를 제공했다 뭐 이런 일각의 네. 이야기도 있던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단체들에서는 김용 당선인이 참여하면 그 위원회는 안 들어가겠다. 네. 그리고 이면택 차기 의협회장은 의원직 사퇴하시면 그러면 의협에 네, 들어가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난 총선에 민의가 이제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기득권 세력에 반대해 굴하지 말고 의대 증원하고 의료 개혁을 잘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특정 이해 단체의 이해 단체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발언 때문에 제가 뭐 사퇴를 하거나 또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뭐 협상이 잘 되고 현재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면 제가 어떤 특정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네. 1면입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조정할 것을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긍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결국 이제 국립대 6개 대 총장이 의대 증원 배정된 인원에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 배정됐으면 한 50명 정도만 실제로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실제로 한 2,000명 증원에서 한 500명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2,000명 증원한 것에서부터 절반인 50% 그리고 아니면 전체를 다 뽑는 100%니까요. 예. 모든 대학이 50%를 뽑는다고 하면 1,000명이 될 텐데 그렇겠죠. 현재 국립의대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줄어드는 숫자는 아마 뭐 50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이 뭐 증원 전면 백지와 또는 2,000명 증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는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이면 그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국민들이 의료 공백을 겪을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 교수들이 요구한다고 총장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라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과 상의하고 예. 어떤 근거로 얼마나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예. 이건 또 다른 정치적인 야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네.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더불어민주당 곧 합당한다고 합니다. 5월 초에.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윤 당선인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류하십니까? 무소속으로 남으십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으로 가십니까? 예, 저는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 후보로 선발이 돼서 예.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시민사회가 지향했던 연합정치, 국민들이 저를 뽑아주신 의료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예. 하는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예. 또 시민사회와 상의해 가면서 알겠습니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